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당들도 등록하고 공제되는 것들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가면 상조회비라고 이렇게 만약에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장을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회사 전체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월급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등록하는 칸도 여러분들이 업무 담당자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보험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줄 때 4대 보험료를 빼고 주잖아요. 이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실업급여를 주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 뒷부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별표 5개 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보통을 우린 수당을 줄 때, 즉 급여를 입력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금 성격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겠지만 만약에 최저시급으로 내가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은 최저시급으로 땅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월급을 150만 원 받겠구나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내 통장에서 찍혀서 들어오는 거는 뭐 그거보다 조금 부족하게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근로를 해서 벌은 이 소득, 근로소득은 여러 가지 수당들이나 아니면은 공제 등록에 된 것들을 감안을 해서 4대 보험도 포함되고 다양한 과세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세금을 떼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입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가 비과세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한 요런 이유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하나씩 볼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한 개씩 봐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제 생산직 근로자, 아까 앞에 부분에 얘기했었는데, 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야간 연장 근로 수당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산직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그 열심히 번 그 급여에서 또 과세를 매기기까지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부분에 있어서 조건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소득세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한도랑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러면 이 생산직 연장 근로 비과세 혜택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나씩 해주세요. 자, 요건은 크게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산직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조금 배웠는데 사원 등록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막 많은 칸들 중에서 생산직인지 사무직인지 구분하는 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생산직에 근무를 하는 사원이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직전 연도, 그러니까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안 바꿔서 퀴즈 문제 틀린 친구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세법이 2019년에 개정되면서 여러분들 책에는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거 지우시고 개정된 것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3천만 원 이하여야 우리가 연장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이거 꼭 필기해 두세요.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고 생산직에도 근무하면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충족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이 3천만 원 이하이긴 한데 월정급여가, 즉 월급이죠. 월정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요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생산직에서 근로하는 사람인데 직전 연도 그러니까 작년에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은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월정급여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는 게 21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마 2,400만 원까지 거기 나와 240만 원이에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생산직 근로자에 근로하면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 급여도 210만 원 이하일 경우 모두 충족되면 연 1년에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뒷부분에 선생님이 다시 물어볼 거예요. 요거 꼭 수정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식대입니다. 식대. 그러니까 밥 먹는 거에 대한 돈을 주는 거죠, 회사에서. 보통 우리가 월급에서 공제되기는 하는데 회사 다니면 이제 점심값 같은 것들 주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거 돈 주는데 거기다 세금 떼면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로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요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10만 원, 월 10만 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밥 먹으라고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한 달에 식비를 20만 원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도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만 원에는 어쩔 수 없이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 이해하셨죠? 요거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여러분들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걸 한번 고려를 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처럼 학교에서 다니면 이제 급식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급식 맛있나요, 여러분들? 선생님 아직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한 번도 못 먹어봐서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급식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물로 식사를 회사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맨날 음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금액에 관련된 것들은 한도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금으로 이제 음식은 안 주고 현금으로 너네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6,000원 이내로 8,000원 이내로 점심 식사해 라고 현금으로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10만 원까지가 비과세라는 겁니다. 아까 봤었던 책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음식도 주고 그리고 돈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현물로 주는 이 음식으로 주는 같은 식사는 다 비과세로 처리가 되고요. 음식도 주면서 돈도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주면 이 월 10만 원 비과세가 해당이 되지 않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전액 과세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밥도 주는데 그 현금으로 관련된 식사 금액은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에, 즉 현물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돈으로 주는 식대는 과세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식대로만 돈을 주면 그냥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다시 음식까지 주면서 식대를 주는 경우에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가운전 보조금에 관련된 비과세 내용입니다. 요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직 차를 몰지 않으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또 여기 빈칸으로 들어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번째로는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들고 다니잖아요. 네, 회사에서 주는 차량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자기 차 가지고 출장도 가고 뭐 어디 이렇게 전달하러도 가고 출장을 자주 많이 갑니다. 자기 차로요, 자차로. 근데 그러면 왜 그 사원 입장에서는 내 차로 뭐 이 짐도 갖다 주고 서류도 갖다 주고 연료비도 내고 기름값도 내고 하는데 지원을 조금 받고 싶잖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건도 여기도 요건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회사 차량이 아니고 일단 이게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게 부부 공동명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가족 공동명의여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은 회사 차량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차량 있는데 자기 집에 이렇게 막 출퇴근하고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비과세 해줄 필요는 없겠다, 그죠? 그래서 꼭 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당연해요. 그래서 이거 막 출퇴근에 사용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가지 요건, 세 번째 요건은요, 이제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뭐 내부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소유의 차량, 공동명의도 상관없고요. 업무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요것들을 다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 조건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첫 번째 조건,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두 번째 조건, 이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받는 것 세 번째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야 이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요, 여러분들 그 별도로 만약에 얘가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또 따로 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자가운전 보조금이 아니고 따로 그냥 과세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별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이제 육아수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육아수당은 이제 여러분들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 월 10만원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10만원까지 기준을 우리가 아니고 기준을 우리가 이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